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지난 2개 강의에서 인증기관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는지, 또 계약 검토와 인증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흥미를 가지실 만한 주제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심사원 관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민감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최대한 조심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인증기관에서는 심사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해당 인증기관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는 심사원 관리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즉, 각 인증기관마다 심사원 등록에 대한 기준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심사원 관리를 하는 직원은 심사원과의 1대1 상담을 통해서 심사원 자격 유지 및 자격 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심사원 등록 및 평가 절차에 익숙한 직원이 인증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봐야겠죠. 그래서 심사원 관리의 경우 보통 신입사원을 시키진 않습니다. 팀장급이 관리를 하거나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관리를 할 텐데요. 아마 여러 인증기관에 연락해보신 심사원분들은 동일하실 거예요. 등록만 하려고 해도 바로 팀장급 직원과 상담이 아무래도 먼저 이루어지겠죠. 심사원이 해당 인증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혹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직원이 심사원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심사원 활동을 고민 중이신가요? 나중에 은퇴할 나이나 혹은 한 50대쯤 돼서 심사원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ISO 인증 혹은 인증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심사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가장 힘든 사항 2가지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은 추후 심사원 활동을 하실지 마실지 혹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고객 확보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2번째, 코드 확보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계약 검토 및 인증 심의 때 코드가 있는 심사팀장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인정기관의 감사 시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원들은 해당 코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력과 경력에 의해서 코드가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여된 코드에서 확장을 해야 실질적으로 고객 확보가 가능하실 겁니다. 보유한 코드가 거의 없다면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와도 직접 심사팀장으로서 해당 심사를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코드를 확장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와 같이 컨설팅 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하며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산업의 복잡성에 따라서 해당되는 산업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서 한 장만 있다고 해서 코드가 승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코드가 있는 심사팀장님과 함께 심사를 나가서 심사 이력을 쌓는 것입니다. 코드가 없는 경우 심사 시에 해당 산업에서 설계 및 개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에 참여해서 해당 산업에 대한 지식을 쌓은 뒤에 심사 이력을 제출하여 코드를 확장할 수 있는데요. 즉,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서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이끌어주는 선임심사원이 존재해야 코드가 없는 심사원들이 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심사원 관리는 여기까지 다룰 텐데요. 아마 어느 커뮤니티에 가셔도 해당 사항은 접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인증기관에서 근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심사원 활동을 하면서 인증기관에 등록을 하면서 안내를 받으실 때 그리고 안내를 받고 나서 실제로 쭉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제 물론 두 군데 인증기관에서 해당 업무로 안내를 해보기도 했고 몇몇 인증기관을 컨택해서 해당 사항을 안내받기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느낄 때도 담당자분이 명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곳이 적었어요. 그래서 즉 인증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좀 더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표준인증센터와 타 컨설팅 기관과의 차이점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인증기관의 업무가 더 있어요.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조금 더 고민해서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여러분들이 정말 흥미롭게 느끼실 만한 주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단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번창하세요.